이 이야기는 7월까지는 분명 적용이 되는 이야기였어요. 그런데 8월 달부터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. 제가 원고도 하고 피고도 하잖아요. 양쪽의 판결문을 다 받아보는데 위자료가 올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, 그렇게 했었던 사안들 중에서도 지금 최근에 판결을 받는 걸 보면은 심할 경우에는 까지도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최영은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법률 주제로 돌아왔습니다. 바로 상간소송의 위자료 관련한 이야기입니다. 지금 현재 상간소송을 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, 안 하시는 분들도 요즘 위자료가 얼마 정도 인정이 되는 건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판례도 있었고 해서 오늘은 이 주제로 최근 법원에서 나오는 상간소송의 위자료가 어느 정도인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위자료 액수는 이혼을 하는가 이혼을 하지 않는가, 또 배우자와 상간자 둘 모두에게 묻느냐 아니면 한 명에게만 묻느냐에 따라서 좀 다 다를 수는 있는데, 이게 상간소송만을 제기됐을 때와 이혼소송에서의 상간의 책임을 함께 물을 때의 액수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상간소송만을 제기했을 때는 보통 법원에서 인정하는 금액이 1,500에서 2,000 정도였습니다. 그런데 만약에 이혼소송에서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면 3,000만 원 정도 인정이 됐었어요.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상간 행위로 인해서 내가 이혼까지 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손해가 이혼하지 않을 때보다는 훨씬 더 크다고 평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이혼을 하고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아무래도 위자료가 좀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서울 경기 기준으로 보면은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 1,500에서 2,000만 원 정도 나왔었고, 이혼을 한 경우에는 우리가 이거는 2,000만 원부터 시작한다, 물론 3,000만 원을 초과하는 정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. 이 이야기는 7월까지는 분명 적용이 되는 이야기였어요. 그런데 8월 달부터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. 8월 달부터 제가 받는 판결문들, 제가 원고도 하고 피고도 하잖아요. 그리고 양쪽 대리를 다 해보면서 양쪽의 판결문을 다 받아보는데 위자료가 올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위자료 액수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혼인 기간, 혼인 관계,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한 파탄의 정도, 그리고 이 사건 소재기 중에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갔는지 여부, 그리고 뭐 추가적인 어떤 쌍방 간의 어떤 가행위가 있었는지,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위자료 액수가 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경우는 정말 최악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가서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는 경우예요. 정말 안 좋게 봅니다. 법원에서 자폭하는 거예요.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위자료가 좀 많이 나옵니다. 이거는 보통 어떤 때 일어나는 일이냐면, 원고 배우자가 이혼을 하기로 했는데 이혼을 빨리 안 해요. 혼인관계 분명 정리할 거라고, 혹은 이미 파탄이라서 곧 이혼을 할 사이야, 우리 뭐 내년이면 이혼해,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혼 안 하는 경우들 뭐 되게 많거든요. 피고 입장에서는 이혼한다며 왜 안 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본인이 속았다라는 걸 알게 되거나, 아니면은 내가 저기 다 어차피 끝난 혼인관계인데 내가 가가지고 저기를 끝장을 봐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렇게 해서 가서 원고에게 직접 본인과 원고의 배우자가 어떤 사이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.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굉장히 안 좋게 평가를 합니다. 이 소송은 기본적으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산정하는 소송이에요.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데, 일단 이 원인이 되는 행동, 그러니까 부정행위 자체가 있겠죠. 피고가 직접 가서 원고에게 굉장히 정신적 고통이 될 만한 이야기를 폭로했단 말이에요. 직접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한 거잖아요. 그런 행위에 있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피고의 책임의 정도가 높게 평가가 되는 거죠.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또 평가하는 판사님에 따라서는 이걸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, 그렇게 막 중요하지는 않고 뭐 어차피 부정행위 자체에만 집중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판사님들도 계세요. 그래서 판사님에 따라서 뭐 결과가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. 최근에 법원에서 위자료가 굉장히 높게 인정됐었던 케이스가 있었죠. 노소연 간장과 김희영 씨 사이에서 있었던 그 케이스, 상간 사건이었었잖아요. 그 케이스에서 나왔었던 위자료 액수가 20억이었습니다. 그 케이스 판례가 나온 이후에 위자료 액수가 어느 정도 상향됐다라는 게 체감이 됩니다. 사회적인 여론도 어느 정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봅니다. 변호사 입장에서는 되게 특별한 사건은 잘은 없거든요. 그래서 보통 부정행위 사건이 오면 다 어느 정도는 거기서 거기예요. 거기서 거기니까 요 정도 케이스에서 요 정도 위자료가 나오겠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왔어요. 그게 이제 기존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안이 아닌 한은 한 1,500에서 2,000 정도, 우리 의뢰인들한테 설명을 할 때도 요 정도 금액이 나올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, 그렇게 했었던 사안들 중에서도 지금 최근에 판결을 받는 거 보면은 2,500, 3,000, 3,500까지도
나오고 심할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도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. 물론 예전에 판결에서 위자료 액수가 많이 나온 사건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그런 사건들은 정말 금액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아주 특징들 이유가 분명히 있었거든요. 그런데 요즘에 나오는 판례들은 좀 일반적인 부정행위인데 다른 사안에 비해서 금액이 그러니까 뭐 적어도 한두 달 전에 나왔었던 판례보다 금액이 훨씬 많이 나오네 라고 느껴지는 판결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. 이제는 뭐 상간 사건의 경우에는 하한선을 1,500 정도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5천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. 바로 지지난주에 받았었던 판결은 제가 이제 상간소송을 하면서 원고를 했었던 사안이었는데 우리 의뢰인이 이혼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3,500만 원이 나왔어요. 그러니까 일반 민사사건, 상간사건을 한 건데도 이혼이 전제되지 않았음에도 그 정도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이게 이혼까지 됐었으면 훨씬 더 많이 4, 5천까지도 나올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. 일단 상대가 대리인을 선임해서 소를 제기했다라고 하면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안전하기는 해요. 피고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바라봤을 때 본인의 금전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마 대응을 할 텐데 사실은 변호사 비용까지 내고 이걸 전부 다 내면 너무 많잖아요. 근데 이 소송이 일단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몰라요. 중간에 조정이 될 수도 있고 소외 합의로 소치하로 끝날 수도 있는데 소외 합의라는 건 사실은 위자료를 밖에서 주고 합의서도 따로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 사건 소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. 근데 그 안에 있는 많은 약정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런 내용들을 좀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야지 불축의 손해를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청구한 금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추가 합의가 필요한 어떤 사건인지 뭐 사건의 진행의 방향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 여부는 결정을 하셔야겠지만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위자료가 올라가는 추세가 굳어지면은 결국은 지금은 사실은 상간소송하면 3천만 원 초반대로 청구를 하잖아요. 근데 아마도 이제 곧 4천만 원, 5천만 원 청구하는 게 일반적인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은 상간소송의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 상간소송에 대해서 법원이 생각하는 불법성이라든지 위법성이라든지에 대해서 좀 심각하고 엄중하게 보고 있는 트렌드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분명히 아시고 소를 제기하실 때나 아니면 방어를 하실 때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최영은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